무릎 안쪽에 간격이 우리 좁아졌을 때를 일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은 무릎 안쪽에 뼈가 좀 자라게 됩니다. 전문용어로는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뼈가 좀 자란 경우는 2기, 그 다음에 뼈가 좀 많이 자라면은 3기, 그 다음에 뼈가 완전히 이제 간격이 다 좁아져서 붙은 경우를 4기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는데 그 21년도 이전에는 퇴행성 2기와 3기에서만 연골주사가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근데 21년도 이후에는 1기부터 이제 연골주사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초기 관절염부터 적극적으로 연골주사를 맞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 것을 막으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은 연골주사를 안 맞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맞을까 말까 왜 고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연골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제가 옛날에 내시경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도자기처럼 아니면 우리 당구공처럼 딱 보이는 이 상태가 연골이 가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연골이 깨끗할 때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도자기처럼 당구공처럼 매끈하게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연골이 조금씩 닳아서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은 연골이 벗겨지게 되고 이렇게 연골이 벗겨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차게 되고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릎 속에 있는 활액막 또 관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골주사를 맞아서 이 줄어드는 활액막을 보충해 줘야 된다. 활액막을 보충해줘서 연골 사이에 마찰을 줄이고 그 마찰이 줄면서 관절염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안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설명을 자주 드리고요.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안 칠하게 되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녹이 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슬게 되면은 결국 체인이 나중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이 슬고 체인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체인에 기름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연골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분들께 가끔 이제 연골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골주사 한번 맞기 시작하면은 계속 맞아야 된다는데 계속 맞기 싫어서 나는 연골주사를 시작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는데요. 자전거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한다고 해서 그 기름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보충해줘서 체인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릎의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골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연골주사가 어느 정도 작용하다가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연골을 오래 쓰는 방법이고 나중에 결국 인공관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이 다 망가져 버리면은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 4기가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 4기가 되면은 결국 뭐 어떤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해도 효과 없고 결국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통증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문제가 이 관절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술 한 번 한다고 해서 평생 쓸 수가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명이 대개는 뭐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수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재수술하면은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내 무릎 연골을 오래 써서 가능하면은 수술을 안 받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목표로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PRP 주사인데요. PRP는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PRP 주사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우리 피 속에는 정상적으로 혈소판이 있는데 이 혈소판을 농축시켜서 만든 주사가 바로 PRP 주사이고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라고 하는데 간단히 그냥 혈소판 주사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보면은 피 속에는 적혈구도 있고요. 혈소판도 있고 백혈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혈소판만 추출해서 만든 주사가 바로 PRP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가 피를 뽑아서 이 가만히 두게 되면은 적혈구는 가장 무겁기 때문에 가장 밑에 깔아앉고 그 다음에 혈장이 가장 가벼운 성분이기 때문에 물 성분이기 때문에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층이 바로 백혈구가 혈소판이 있는 층인데요. 이 층을 농축을 시켜서 만든 주사가 바로 PRP 주사이고 혈소판 농축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소판은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로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칼에 베이거나 상처 났을 때 피가 조금 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게 됩니다. 이렇게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를 아무는 기능이 바로 혈소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은 상처가 생겼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성장인자를 다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인자를 통해서 세포를 증식시키고 콜라겐을 합성하고 신생혈관을 유도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혈소판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만든 주사가 바로 PRP 주사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제 혈소판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 성장인자가 있고 이 성장인자를 통해서 주사를 만들고 그 혈소판을 만든 재생 주사를 우리 뭐 팔꿈치라든지 어깨라든지 무릎에 넣어서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P 주사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2009년에 하인즈 워드라는 이제 미국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인즈 워드가 한국계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 뭐 예능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하인즈 워드 선수가 이 중요한 대회로 나오고 무릎 안쪽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면은 저희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4주에서 6주 정도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는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하인즈 워드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이 PRP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가 2009년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은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 이제 PRP 인젝션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즈 워드가 내측 축부인대 파열이 있었는데 이때 PRP 주사를 맞고 나서 그림처럼 이렇게 내측 축부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PRP 주사를 맞고 나서 이 내측 축부인대를 빨리 치유시켜서 2주 만에 경기에 뛰러 나갔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PRP 주사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고 사실 그 치료 효과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동안 국내에서 이제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다행히 2024년 작년 12월에 무릎 관절염에도 이 PRP 주사를 사용할 수 있게 신의료 기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에게 연구 주사,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 또 좋은 치료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제가 PRP 주사를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직접 피를 뽑고 제 피를 이용해서 직접 PRP 주사를 만들고 그 PRP 주사를 제 무릎에 넣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피를 뽑습니다. 팔에 피를 뽑는데요. 그 양은 한 30cc 정도 피를 뽑고 이 30cc 가지고 이제 PRP 주사를 만들면 대개 2에서 3cc 정도 이제 PRP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피를 뽑고요. 이거는 접니다. 제가 직접 피를 뽑아서 제 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뽑은 다음에 이 PRP 주사 혈소판만 농축해서 분리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PRP용 키트가 있는데 이 PRP용 키트에 그림처럼 이제 혈액을 30cc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트에다가 혈액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그 혈소판을 농축시키고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이 키트가 든 혈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한 3분 정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림처럼 3분처럼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되면은 3분 뒤에 이거를 키트를 꺼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혈장과 적혈구가 분리되고 그 사이에 혈소판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잘 분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 분리하는 이유는 혈소판을 농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 PRP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혈소판을 얼마만큼 많이 농축시킬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농축이 많이 될수록 PRP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원심 분리를 충분히 돌려서 순도가 높은 그런 PRP 주사를 만들기 위해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원심 분리하기 전에, 그래서 위에 보면은 30cc의 그 다음에 피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출할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30cc를 뽑아서 돌리면은 대개 2에서 3cc 정도, 그 정도 추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건 적혈구고 위에 있는 거는 혈장입니다. 혈장은 그냥 물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층을 저희가 버피코트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 그런 혈소판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출해서 그 다음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출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 이제 그 키트에서 이제 주사바늘 집어넣어서 혈소판 부분만 이제 추출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혈소판이 농축된 그 위치에다가 바늘 위치시키고 이제 PRP만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만 추출하는데 이렇게 양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양이 대부분 2cc에서 30cc 정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PRP 주사인데요. 양이 이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직접 제 무릎에 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이 만들어진 PRP 주사를 무릎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무릎 속에 집어넣어서 관절염이 있는 경우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PRP 주사를 만드는 과정이 뭐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뽑은 것을 키트에 넣어서 원심 분리를 돌리는 과정이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그 원심 분리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PRP 주사를 뽑아내고 놓고, 그 과정이 대부분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고, 당연히 입원 치료는 당연히 필요 없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P 주사의 장점은 일단 본인의 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보통 뭐 15분, 20분 정도면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에 다양한 성장인자를 추출해서 그 추출한 성장인자를 내 몸에 집어넣어서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들께서 뭐 여기저기 주사를 많이 맞으실 텐데 아마 너무 많은 주사가 있어서 아마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이게 무릎에 맞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무릎에 맞는 주사를 다 정리한 건데요. 일단 연골주사, 가장 기본적인 연골주사고,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강의한 내용이 바로 연골주사였고요. 연골주사 종류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다릅니다. 히알루론산으로 된 연골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PDRN 성분의, 흔히 말하는 DNA 성분의 연골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연골주사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3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RN 연골주사는 6개월에 5번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PRP 주사는 뭐 간단하게 혈소판 주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고 아마 비맥이라고 아마 시술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이게 선풍적으로 유행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치료인데요. 그래서 비맥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가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SPF라는 그런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맞는 주사 치료는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줄기세포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환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뭐 수술도 있는데 요거를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기세포 주사는 내 골수에서 주사를 뽑아서 만드는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추출해서 그 지방에서 만드는 줄기세포 주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사이고요. 이거는 시술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그냥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연골 재생하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손상된 연골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줄기세포, 상품은 카티스템입니다. 카티스템이라 하는 줄기세포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지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PRP 주사가 여러 가지 무릎에 쓰는 주사가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RP 주사와 연골 주사 비교하고 그 다음에 PRP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 그 다음에 PRP 주사와 비맥, 그 다음에 SBF 지방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RP 주사와 연골 주사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 주사를 얘기합니다. 6개월간 12개월째 PRP가 연골 주사보다 모든 면에서 더 우수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부작용은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PRP 주사는 연골 주사보다는 확실히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PRP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 결과를 보면은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삶의 질 모든 면에서 PRP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비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환자의 이 골반뼈에 골수에다가 굵은 바늘을 집어넣고요. 그 골수에 있는 피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수에는 저희가 뭐 줄기세포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골수에서 뽑은 피를 가지고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만든 주사가 바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고 하고요. 간단히 줄여서 이제 비맥이라고 하는데, 자, 2년 전에 이게 나와서 좀 선풍적으로 유행하다가 굉장히 그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의 문제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그럼 이 비맥이랑 PRP를 비교하면 어떨까? 그 논문 결과를 보면은 자, 그 PRP와 비맥 모두 통증하고 기능 향상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효과가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PRP도 효과가 있었고 비맥, 자가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 주사도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PRP랑 이 비맥의 차이가 유해한 차이가 없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메타 분석이란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에서도 보면은 PRP와 비맥 사이에는 유해한 차이가 없었다. 그 얘기는 성능이 비슷하다. 효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PRP 주사가 제가 나중에 비용을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저희 병원은 이제 2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는 뭐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 뭐 많이 받는 데는 더 비싸게 받는 방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격 차이가 몇 배에선 차이나는데 결국은 효과는 비슷하다. 이게 지금까지 결론이고요. 그러면 PRP 주사와 지방줄기세포 주사를 비교한 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두 치료 모두
6개월에서 12개월째 통증과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에게 PRP 주사도 효과가 있는 게 맞고 지방줄기세포 주사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 결과를 보면은 PRP와 지방줄기세포 주사가 크게 차이가 있지 않더라. 동등한 수준이다. 이런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PRP 주사. 일단은 연골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다. 이게 지금까지 결론이고, 그 다음에 PRP 주사는 자가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 주사와 그 다음에 자가 지방에서 뽑은 줄기세포 주사만큼 효과가 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PRP 주사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원심분리게 돌리고 그 다음 농축된 혈소판을 뽑아서 자기 무릎에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입원할 필요 없고 당연히 마취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줄기세포가 주사 같은 경우에는 마취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래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 대부분 이제 수술방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입원도 필요하게 되고 비용 자체가 조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편의성 측면에서는 PRP 주사가 압도적으로 좋고 효과가 또 비슷하다. 그래서 PRP 주사가 굉장히 좋은 치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아마 질문 중에도 그런 주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사를 몇 번 맞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주사를 3번 맞았을 때가 한 번 맞았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PRP를 한 번 하고, 이제 2번 하고, 3번 맞았는데, 3번 맞았을 때가 한 번, 2번 맞았을 때보다 1년째 결과가 더 좋았다. 그래서 결론은 PRP 주사는 3번을 맞는 게 좋겠다. 처음 시작할 때. 간격은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할 수도 있고 2주 간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2주마다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주 간격으로 3번을 주사 맞는 게 좋겠다. 그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효과, 주사를 이제 PRP 주사를 이렇게 맞았는데 효과가 얼마나 갈까?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부터 이제 호전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사의 효과는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맞았을 때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유지되고 많은 환자에서 1년까지 효과가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번 맞았을 때, 한 번 맞은 환자분들은 6개월에서 9개월째부터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보통 3번 맞는 것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은 이 파란색이 3번 맞은 환자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한 번 맞은 환자분인데 당연히 3번을 맞으니까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되고 한 번 맞은 환자분들은 효과가 빨리 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주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그러면 내가 PRP 주사 맞고 얼마만큼 좋아질까? 이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환자분마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관절염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관절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은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졌는데 일단 4기는 사실은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4기 같은 경우는 어떤 주사 치료를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분께서 원하시면 해드리지만은 사실은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기 관절염일수록 어떤 주사를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관절염이 있을 때 잘 관리를 해서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골주사를 맞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생활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주사를 맞고 나서, 아니면 뭐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아니면 뭐 수술을 받고 나서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나요?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건 사실은 주사 치료뿐만 아니라 옛날에 저 뭐 수술을 많이 했지만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해진을 돌게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사실은 뭐 4분께서 이렇게 모여 계시면은 어떤 분은 확 좋아지고 어떤 분은 많이 아프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똑같은 수술했는데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나는 이렇게 많이 아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환자분마다 모두 상태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착증도 마찬가지인데요. 협착증도 진단명은 협착증이지만은 협착증의 상태가 환자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주사만 맞아도 협착증이 좋아진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술을 해야 좋아진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수술해야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가 환자분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관절염의 초기일수록 반응에 어떤 주사를 맞든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태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간격으로 처음에 3번 PRP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강 주사를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이 영상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비온 뒤에 돈 안 쓰고 무릎 연고 아껴 쓰는 방법이라는 이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자분들께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면이 있고, 환자분께서 조금 노력하시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결국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내가 퇴행성 관절염 좀 고생 중이라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본인 생활 습관에 접목해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입니다. 체중.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체중을 꼭 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